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략만살기다 인천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2020년도 전기 산업비싼데요. 제 3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1, 2회 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뭐 발전파트는 어차피 버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자고요. 버릴 수 있는 거 확실하게 버리고 갖고 갈 수 있는 거 확실히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버릴 수 있는 거 확실히 버리고 갖고 갈 수 있는 거 확실히 버리고 하고, 그러면 이제 좀 멀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가실 건데, 자, 오늘은 대신에 이제 또 어떻게 갈 거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쉽고 빠르게,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해서 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력공학은 21번부터 아주 중요하니까요. 21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합니다. 자, 21번 보시게 되면, 요건 뭐, 우리 차단 용량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차단 용량은 또 언제 많이 나옵니까? 5장 고장 계산할 때도 나오고, 또 8장, 개폐기 할 때도 한번 나오긴 하는데, 우리 기사에서도 이게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전용 변전 설비에 1차 측에 설치하는 차단 용량, 밑줄칩니다. 1차 측에 들어간 차단 용량입니다. 2차 측에 들어간 차단 용량은 그 부하 사이즈에 따라서 바뀔 것인데요. 1차에 들어가던 차단 용량은 부하 용량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 저 기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하 용량과는 관계없이 바로 어디에 되냐면 1차 측 전원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 건물을 짓고 수변전실 꾸미잖아. 1차 측 차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전에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다 차단기 설치합니다. 우리가 수변전실 들어옵니다 하면은 그 변전소로부터 이 선로까지 전체 임피던스 값을 줘요. 그걸 갖고서 우리가 차단 용량을 이제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다시 말하면 1차 측에 들어가는 차단 용량은 그 바로 공급 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부하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1차 측에 설치한 차단기 용량은 주로 어느 것에 결정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공급 측의 전원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답을 3번 하고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에 22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요 문제는 우리 기사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들어갑니다. 어떤 발전소, 이제, 이거는 발전공학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력. 어떤 발전소에 유효낙차가 100m이고요. 사용 수량이 10세제곱미터/s일 경우에 발전소 이론적인 출력 물어봤습니다. 자, 이론적인 출력이라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효율이 100%라는 얘기입니다. 100. 그래서 효율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수력 발전을 요점 정리해드리면서 그래도 수력에서 이 공식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해드렸던 공식이 바로 이 발전 출력이었는데요. 여기서 출력을 갖다가 P라 한다면 기본식은 얼마가 들어가냐면 9.8 QH에다가 2타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론적인 값이니까 어차피 이거 100으로 볼 거니까 1 있으나 마나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그대로 가시면 될 건데 앞에는 9.8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유량이 얼마나 했습니까? 수량이 10이 될 거고요. 유효낙차가 100m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계산기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 초등학교 3학년이면 할 수 있는, 그죠? 그 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없애니까 대략 얼마 나와야 돼요? 9,800, 그죠? 킬로와트. 라고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22번에서는 답을 갖다가 나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출제자가 이 정도의 문제를 냈다는 얘기는요. 그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죠. 출제자 의도는 뭐였습니까? 이번엔 꼭 합격하십시오. 합격을 기원합니다. 뭐 이런 의도로 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23번 들어갑니다. 23번은 이상전압과 방어장치 7장에 나왔던 얘기가 될 건데 피레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피레기의 제한전압 동그라미 빵 치겠습니다. 항상 제가 피레기에서 중요한 전압이 두 가지 나와요. 두 가지 전압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레기 제한전압입니다. 또 하나는 전격전압. 자, 그런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제한전압이란 놈은 항상 뭐로 간다고 그랬어요? ING로 간다 그랬잖아. 진행형으로 간다 그랬잖아. 진행형. 그래서 항상 쉽게 말하면 동작 중이란 말이 항상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중.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중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ING꼴. 그래서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아니면 피레기 동작 중 아니면 뇌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항상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때 양단자에 걸린 전압을 피레기 제한전압이라 놓고 이 전압을 절연업조의 기준 전압으로 봅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23번에서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항상 ING꼴로 나가는 것만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나다를 봤더니 4번을 볼까요?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충격파적으로 흐르고 있을 때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해 놓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 장 넘어가서 24번 들어갑니다. 24번에서는 바로 어떤 얘기냐면 안정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정도. 우리 알고 있는 안정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 누구야? 안정도. 세 가지. 정태, 과도, 동태. 다시 한번. 뭐라고? 정태, 과도, 동태. 그래서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동태 안정도가 있었는데, 자, 24번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어떤 안정도를 물어보고 있나요? 정태 안정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태 안정. 그죠? 그러면 항상 정태 안정도 들어가면 정자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라 했잖아. 이 정자는 바로 어떻게 가는 게 정이에요? 정상 운전시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정상 운전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부하를 갑자기 증가하는 겁니까? 서서히 증가시키는 거예요. 서서히 증가되는 게 바로 이 정상 운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태 안정도라는 것은 부하를 서서히 증가시킬 때의 안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25번은 마찬가지 우리 보호계정기 쪽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CCTV 관한 문제인데요. 근데 우리 지구상에 필기에서 나왔던 CCTV 문제가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할 때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CCTV 요 하나만 그냥 외우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삼성으로 표준전압 3kV, 용량 600kW, 역률이 0.85고요. 수전하는 공장에 수전회로에 시설할 계기용 변류기의 변류비, 밑줄. 계기용 변류기의 변류비. 즉, CCTV를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CCTV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는 건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CCTV를 구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부터 구해야 돼? 당연히 부하전류를 먼저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하전류를 구하고요. 여기다 이제 여유를 곱할 건데, 지금 여기선 여유를 얼마 잡으라 했습니까? 1.5배를 잡으래. 월제는 1.25배와 1.5를 곱해서 1.25는 넘고 1.5배 근사값을 따져주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쉽게 여러분한테 1.5배만 잡아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대신에 3상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부하전류 구하는 방법을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부하전류 어떻게 구합니까? 자, 옆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자, 부하전류란 놈을 I를 갖다 구하시게 되면은 3상이니까 루트 3에다가 V에다가 코사인 세타분의 P라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하나씩 넣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주어졌나요? 전력이 600kW입니다 했으니까 60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사이니까 루트 3. 전압은 3kV. 아, 이거 없앨까, 그냥? 이거 없앱시다. 이거 없애고, 600kV고 3kV고, 그죠? kg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역률이 얼마였어요? 0.85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부하전류가 나오겠습니다. 부하전류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대략 135A 정도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여기다 곱하기 1.5배 하면 되겠다는 얘기인데 1.5배 하면 대략 한 3A 정도가 나오겠지. 아, 그러면 이제 CCTV 나왔네. 결론은 CCTV는 얼마짜리 쓰란 얘기야? 200에 5짜리를 갖다가 써주란 얘기죠. 1차에 200이 왔을 때 2차가 5A 간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때 CCTV는 결론은 몇 배짜리야? 40배짜리가 되겠네, 40배. 네, 그래서 아예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이건 여러분들 뭔 얘기 몰라도 돼. 왜 그러냐면 이건 실기 때 나오는 문제거든. 실기 때. 실기 때 또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 필기에서 나온다면 CCTV는 무조건 40배 하나밖에 시험에 없다고 그랬지?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번에서는 답을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에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에서는 3000kW 전력을 50km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려고 할 때 송전전압 밑줄 빵 치겠습니다. 송전전압. 자, 송전전압을 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밑에 뭐라고 줘줬습니까? 스틸 실험식에 의해서 구합니다. 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 실험식을 아예 여러분들한테 주고 이 공식은 뭐 할 때 씁니까? 라고 해서 송전전압 구할 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다시 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가지 스타일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송전전압을 VS를 한다면 기본식은 얼마 들어가야 돼? 5.5 한 다음에 번트 루트 한 다음에 0.6 L에다가 플러스 뭐분의 P
100분의 P. 요게 바로 기본 공식입니다. 자, 이때 요 놈은 선로 길이가 킬로미터가 될 것이고요. 요 놈은 전력이니까 단위가 킬로와트가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기본 단위는 킬로볼트 하고 나올 수가 있겠지. 자, 여기다 이제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VS란 놈은 5.5, 그죠? 그 다음에 로또 하기를 얼마가 들어가야 돼? 0.6, L은 몇 킬로? 50킬로 플러스 100분의 P인데 P 값이 얼마 나왔나요? 3만 킬로와트라고 나왔잖아. 3만 맞나?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 나옵니까? 100킬로볼트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100킬로볼트 답은 몇 번? 4번에 있어요 라고 그래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26번 문제였었고요. 다음에 27번 들어갑니다. 27번. 자, 27번은 유도장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뭐가 있었냐면 중성점 접지와 유도장애라는 챕터가 있었는데 그에 따른 문제가 되겠죠. 4장. 자, 다음 중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의 미줄지입니다. 전자유도장애 원인 물어봤어요. 자, 우리는 장애라 한다면요.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라 한다면 이 장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정전 유도 장애가 있겠고요. 정전 유도 장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나오는 전자 유도 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나오는 일단은 여러분 그거 알고 가야 돼. 유도 장애라는 놈은 다 영상분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영상분. 영상이 뭐야? 선에서 땅으로 가는 놈이야. 이걸 다 영상이라고 합니다. 즉 위상이 없는 놈들. 자, 그렇다면 이때는 바로 원인이 되는 게 무슨 전압이라 했습니까? 영상분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전압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전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전자유도 장애라는 것은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즉 쇠교 자수에서 만들어지니까 전류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영상전류 즉 지락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정전유도장애의 원인은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유도장애의 원인은 전류예요. 그래서 정전전압, 전자전류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 뭐라고? 정전전압, 전자전류. 자, 지금은 전자유도장애 물어봤으니까 정전전압 말고 전자전류, 즉 영상전류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7번에서는 영상전류라고 되어 있는 답을 3번하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해서 28번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28번 들어갑니다. 자, 이건 이제 조상설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상설비가 있는 발전소 즉 변전소에서 주변압기로 주로 사용되는 변압기. 우리 조상설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정원선까지 포함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 2차 있겠고요. 1차 Y결선, 2차 Y결선. 그 다음에 3차 누가 들어갑니까? 델타가 들어가면서 이게 바로 누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조상설비가 되겠다는 얘기죠. 요게 조상설비입니다. 즉 안정원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굴 써야 돼? 3권선 변압기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3권선 변압기라고 돼 있는 답을 3번하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9번 문제 가볼게요. 자, 29번은 솔직히 산업기사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사 조금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기사급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전에 3회 때가 오히려 전기기사보다는 산업기사가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29번 볼게요. 삼상 1회선의 송전선로에 삼상전압을 가해 충전할 때 1선에 흐르는 충전전류는 30A, 또 3선 일괄하여 이것과 대지 사이에 상전압을 가했을 때 충전시켰을 때의 전체 충전 전류가 60A가 되었다. 이 선로의 대지 정전 용량과 선간 정전 용량이 B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복잡하게 푸시면 조금 여러분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왔냐면 1선에 흐르는 삼상전압을 가해서 충전했을 때 1선에 흐르는 충전 전류니까 이놈을 제가 I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C에 대한 전압이니까 오메가 C분의 1 이게 임피던스잖아. 이것분의 전압 2가 됩니다. 물론 성간으로 바꾸면 그 V를 루트압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간단히 볼게요. 그러면 요 놈은 얼마가 되냐면 오메가 C2가 기본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 요 C라는 놈이 이제 나눠져 있겠지. 삼상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지 플러스 선간의 몇 배?
3배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전압을 2를 곱했죠. 이렇게 한 놈이 지금 현재 얼마 나왔다는 얘기야? 30A가 나왔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번에는 삼선 일괄하여 이것과 대지 사이에 상전압을 가해서 충전했을 때의 전체 충전 전류입니다. 그러면 대지 사이에라 했으니까 대지 정전 용량만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때 I2라는 놈을 갖다가 대지 정전 용량인데 대지 정전 용량인데 세 마리를 다 포함했다라 일괄 포함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때는 3CS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식을 정리하면 3 오메가 CS의 2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대지만 나옵니다. 이때는 전체 C값이 다 들어갈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 놈이 얼마 나왔다는 얘기예요? 요 놈이 60A가 나왔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오메가 2가 공통인 놈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오메가 2란 놈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요 놈이 넘어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3CS분의 60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때 요 놈하고 요 놈 날리니까 결론 얼마 나올까? CS분의 20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위에도 보면은 오메가하고 2가 있잖아요. 그죠? 이 오메가 2 대신에 나는 얘를 써도 관계가 없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위에 식에다가 얘를 갖다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럼 맨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CS에 플러스 3배의 선간 CM. 여기에 곱하기 누가 들어갑니까? CS분의 20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 놈이 얼마? 30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풀어볼게요. 요놈 곱하니까 없어지고 20만 나오겠네요. 20. 여기에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곱하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CS분의 위에는 CM이 될 거고 거기에 3, 2, 60이 나와야 되겠네. 60. 60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위에 다시 적을까요? 이거 다시 적을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60. 곱하기 CS분의 CM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놈이 현재 얼마냐면 30하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놈 넘어가니까 빼주면 얼마 남아요? 10만 남겠네. 10. 그죠? 10. 그러면 다시 CS분의 CM 값을 물어봤으니까 60이 넘어와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60분의 10? 그죠? 결론은 얼마 나와야 돼? 6분의 1 하고 나오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29번에서는 바로 6분의 1 나와 있는 답이 1번이 될 건데 이 문제는 솔직히 그냥 버리고 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헷갈리라고 했던 문제지 뭐 풀라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3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자, 30번 문제 보시게 되면 30번 뭐라고 나왔냐면요. 요거는 이제 10장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력 사용의 변동 상태를 알아보겠다. 우리 전력 상태의 변동은 우리가 부하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왔다 갔다 변동하느냐, 즉 부하의 변동 상태를 알아보는 값. 요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바로 부하율이란 놈이 있었죠. 그래서 부하율이란 놈은 임의 기간 동안에 부하의 변동 상태를 나타내는 값 해갖고 제가 뭐 평치C라고 얘기했습니까? 부평치C라고 얘기했었잖아.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평균 전력, 밑에는 최대 전력이 되겠지. 그래서 평균 전력이란 놈을 최대 전력으로 나누게 되면 꾸준하게 쓰는 정도의 그죠? 변동 상태를 나타내는 값. 그게 바로 이 부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에서는 답을 3번 하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선교류 회로에서 3150에 210 승합기를 80kW 역률 0.8인 부하에 접속해서 전압을 상승시키는 경우에 약 몇 kV 승합기를 사용하면 적당하겠습니까? 단 전원 전압은 2900입니다. 근데 승합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승합기 용량을 제가 오메가다라고 놓는다면 요 놈의 기본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E2분의 스몰 E2 곱하기 밑에는 역열 코사인 세타분의 부하 용량 P라고만 넣어주시면 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원래는 뭐야? 승합기 용량이니까 2차측 용량, 즉
E2 곱하기 I2 값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구했을 때 I2 값을 안 주기 때문에 풀게 되면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승합 용량은 요 공식 하나니까 요거만 보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이건 뭐냐? 승합된 전압이야. 그런데 절대 시험에 안 주어지겠죠. 하지만 승합된 전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원래 전원전압에다 플러스 몇백? 200만 하면은 답이 나온다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건 풀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전원전압이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2900입니다 라고 줘줬고, 여기에 플러스 무조건 200 해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압이 지금 210V 라고 줘줬죠. 여기에 곱하기 부하용량이 얼마입니까? 80kW, 역률은 0.8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대략 얼마 나와요? 6.8 kVA 정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승합기에서 딱 두 가지 문제가 나와. 승합된 전압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 하나. 그 다음 지금처럼 승합기 최소 용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 하나. 그래서 두 가지 스타일이 나오는데, 항상 승합된 전압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구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제가. 물론 공식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식을 외울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무조건 요 전압은 원래 승합하기 전에다가 플러스 200만 하면 되거든. 그럼 지금 전원전압이 2,9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꽂으니까 플러스 200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1번에서는 답을 3번 하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2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32번. 철탑의 접지장이 커지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문제점 했는데, 우리 아까도 제가 풀어봤습니다만 우리 1, 2회 때도 풀어봤었잖아요. 철탑의 저항값이 크게 되면 철탑이 이렇게 있을 때 밑에 접지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위에 이제 낙뢰가 떨어지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철탑에는 저항이라는 놈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커지게 되면 위에서 낙뢰가 떨어져서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가. 못 가게 방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이 거꾸로 치고 올라가겠지. 그래서 거꾸로 치고 올라간다. 바로 뭔 섬락 발생한다? 역섬락이 발생합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잡기 위해선 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길게 묻는 무슨 지선? 매설지선을 설치해야 돼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2번에서는 역섬락이 발생합니다. 바로 답을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3번. 자, 33번 문제에서는 역률이 0.8, 480kW 부하가 있습니다. 전류용 콘덴서 설치해서 역률을 개선하고자 했을 때 콘덴서 220kV에 설치하면 역률은 약 몇 % 개선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고 제가 출발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 피상분이 이만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피상분이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항상 대각선에 있는 놈은 두 마리 값이 합성됐다 그랬잖아. 그죠? 이만한 사이즈의 유효분과 이만한 사이즈의 무효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때 유효분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480kW예요 라고 주어지고, 이때 역률이 얼마입니까? 0.8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왔네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다가 콘덴서를 얼마짜리 달았습니까? 220짜리를 설치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률이 0.8이면 480이면 이건 얼마라는 얘기야? 나누면 피상 나오잖아. 480을 0.8로 나누면, 그죠? 얼마입니까? 얘가 600짜리라는 얘기야. 600. 그죠? 그러면 그래야 봐봐, 68, 48이 나오다는 얘기잖아. 그럼 역률이 0.8이면 사인은 얼마? 0.6. 그럼 0.6 곱하기 이거 하면 무효분 사이즈 나오겠네. 얼마 나옵니까? 360이 나와야 되겠지. 그죠? 예. 근데 내가 요번에 콘덴서를 220짜리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360 내려갔는데 220 올라가야 되니까 요만큼만 남겠네요. 무효분이.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결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의 역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아까보다도 역률이 훨씬 좀 좋아졌겠네. 훨씬 좁혀졌으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요것만 중요한 거야. 요게 얼마큼 남아있는지가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개선했을 때 역률이 얼마인지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2는 밑에는 피상분 들어가야 되니까 러트 한 다음에 유효제곱 플러스 무효제곱입니다. 유효는 얼마? 480
480이 되겠죠. 요거의 제곱 플러스, 자, 무효인데, 우리는 세타 2니까 개선 후를 구하는 거잖아. 원래는 360인데 220 설치했어. 그럼 얼마 남아있어? 얼마 남아야 돼? 140이 남겠네요. 140. 그럼 여기 결론 얼마 나와야 돼? 140에 제곱하고 들어가면 되겠지. 개선 후니까. 그 다음에 위에 소비 전력 얼마입니까? 그대로 480하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대략 한 0.96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96% 정도의 역률이 나오겠다. 답은 4번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냐면 개선 후의 역률이 얼마니? 그러니까 개선 후에 이 무효분이 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선 전 무효에서 콘덴서 양을 빼면 그 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만큼만 넣어줘서 내가 개선 후의 역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3번은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 한 장 넘어가서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은 발전공학에 대해서 화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화력발전소에서 탈기기, 동그라미 빵 치겠습니다. 탈기기가 뭐냐라고 하는, 탈기기는 바로 뭐냐면, 급수죽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왜 산소를 분리할까요? 산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금속 부분이 부식이 생기겠지. 그것 때문에 이 탈기기량을 설치해갖고 산소를 분리 작업을 합니다. 제거를 하겠죠. 이게 바로 탈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분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바로 몇 번을 찍어줘야 돼? 1번 하고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류기 개방할 때, 즉 CT입니다. 2차적 단락, 동그라미 빵 치겠습니다. 우리 CT는 무조건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2차적 단락. CT라는 게 뭐예요? 대전류를 몇 암페어에 5암페어 이하의 소전류로 변성하는 놈이잖아. 5암페어 소전류. 그죠?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봐봐. 전류는 다운했으니까 이제 문제되는 건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할 때 이제 전류는 다운시켰으니까 문제는 전압이라 했잖아. 그러면 전압이 문제일 건데 내가 점검할 때 전압을 0으로 놓고 점검하는 게 좋아요? 무한대로 놓고 점검하는 게 좋아요? 0이 좋겠지. 전압을 0 없애겠다는 얘기야. 그럼 연결해야 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끊으면 개방단이 되니까 과전압이 걸리죠. 끊으면은 개방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전류가 0인 거야. 연결하면 등전인 상태니까 전압이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회로 시간에 배울 때 뭘 배웠습니까? 태분화 정리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전류원 개방, 전압은 단락 이렇게 배우잖아. 그게 무슨 얘기야? 전류는 개방해야 0이 되는 거고 전압은 단락해야 0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전압을 0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얘를 뭐 해야 됩니까? 단락을 해야 되겠죠. 이유는 전압이 없어야 돼. 안 그러면 과전압에 의해서 2차 측이 절연이 파괴되거든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측의 절연보호라고 하면 되겠죠. 과전압으로부터 2차 측의 절연보호입니다.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3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도 발전공학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 화력에 대한 얘기죠. 자, 이건 이제 문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감이 옵니다. 보세요. 화력발전소의 기역은 발생 니은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과 이것을 발생하기 위해서 소비된 디귿의 보유 열량 리을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주 얘기가 뭘까요? 내가 화력발전소 기역은 발생되는 무엇을 열량으로 환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된 보유 열량.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발생된 열량과 소비된 열량을 따지겠다. 결론은 뭡니까? 내가 얼마만큼 넣어서 얼마만큼 뽑았느냐라고 따지는 거니까 효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니까 열 효율 공식이 되겠네요. 그럼 결론은 여기서 누가 나오는 거냐면 열 효율에 대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열 효율을 이탈한 놈은 기본식이 어떻게 돼요? MH에 860W가 되는 거잖아. 즉 소비 전력량을 열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의 양, 그 다음에 1kg당의 발생 열량 해갖고 내가 발생된 열량과 여기 소비된 열량을 따져서 우리가 그 효율을 따지겠다는 것이 바로 열 효율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로를 채운다면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발생되는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과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 바로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7번 들어갑니다. 37번.
이거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전압 강화의 정도를 나타낸 식이 아닌 것 그랬어요. 우리 전압 강화 먼저 생각해 볼까요? 전압 강화 바로 뭡니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차를 우리는 전압 강화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차란 말에 들어가야 돼. 이게 가장 좋은 얘기인데 이게 없으면 전류가 주어진다면 전류에다가 뭐 코사인,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이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3, 4이면 뭔 3, 루트 3 하고 따라 들어가면 되겠지. 그죠? 이게 바로 전압 강화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나다라 읽다 보니까요. 전압 강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식인데 다 비슷한데 딱 눈에 하나 밟히는 게 있어. 바로 3번, 4번 볼까요? 3번은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송전단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고 수전단 전압 기준 잡아서 100분율 표시했어. 바로 전압 강화 율식이야. 그죠? 그런데 4번을 봤더니 플러스가 돼 있잖아. 어디 플러스가 들어갈 수 있겠어? 들어갈 수가 없죠. 만약에 3번이나 4번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한 놈은 마이너스, 한 놈은 플러스니까 두 개 다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차를 갖다가 전압강화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몇 번은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번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38번. 우리 1회 때도 나왔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졌어요. 우리 집 전압이 한전보다 높아졌어. 우리 아까 1회 때 뭐라고 물어봤어? 페란티 현상. 원인이 누구 때문에? C 때문에. 그래서 병렬로다가 A를 달아줬습니다. 이게 바로 병렬 리액터, 불로 리액터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페란티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 답을 1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번 들어가 볼게요. 자, 39번은 송전선로 중성점을 접지 않는 목적 밑줄 빡칩니다. 중성점 접지 목적. 우리 중성점을 왜 접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바로 6글자. 6글자. 전위 상승 억제. 다른 말로 하면 이상전압 방지라고만 하시면 되겠죠. 자, 삼상이 있을 때요. 삼상이 만약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삼상이 이렇게 있을 때요. 삼상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잘 쓰고 있었는데 이 중에 C상이 지락사고 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할 거야. 그래서 중심이 딱 잡혀 있어. 그래서 여기 전압이 제로야. 이게 가장 좋은 상태야. 이걸 평형 상태라 그래. 근데 만약에 이 C상이 지락되면은 얘는 땅편이 되는 거야. 땅은 전압이 얼마예요? 0이니까 얘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할 거니까 합해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고장나지 않은 상의 전압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걸 잡으려고 요 중성점을 땅에다가 연결하는 거죠. 그죠? 왜 이놈이 0이 됐는지 생각해봐. 땅하고 손잡아서 0이 됐으니까 얘도 땅하고 연결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중성점 접지입니다. 그래서 39번에서는 이상전압 방지라고 나와 있는 답을 4번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끝으로 40번 문제입니다. 이건 뭐 간단한 얘기죠. 중거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송전선로에서 4단자 정수 ABCD 사이의 관계식 물어봤는데 우리 4단자 정수의 성질 둘 중에 하나 보면 우리 전력에서만 딱 들어가는 게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A와 D는 같다. 이건 우리 전력에서만 그렇습니다. 회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들어가야 돼? AD 마이너스 BC는 얼마? 1 하고 나오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놈이 나왔으니까 답은 4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회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4회 문제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